이번 주에 뭐가 있었냐면 요게 있었죠. 요거 놀랬잖아. 그래서 여기 훅 빠졌죠. 그래서 다들 가슴이 철컹했죠. 솔직히 놀라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놀래겠다 싶어가지고 겁나 재빠르게 급하게 영상을 새벽에 찍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렸죠. 그래서 호신이가 영상을 올려서 그랬나 뭐 다른 유튜버들은 막 겁주느라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여기 꼬리를 달고 또 슬금슬금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멘탈을 잘 잡으셨길 바라면서 교훈을 하나를 가져가야 돼. 요거 A4 용지에 뽑아가지고 벽에다가 딱 하고 붙여주세요. 교훈 아니면은 주식훈 뭐 이런 거 하나 써가지고 붙여주세요. 여기에다가 몰빵하지 말자 이거 딱 써가지고 붙여두세요. 이번에 놀래신 분들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죠. 리밸런싱 구간 자금 좀 남겨둬야 돼. 몰빵하면 안 돼. 몰빵하지 마세요. 몰빵하니까 여기서 놀래지. 전 솔직히 막 이렇게 떨어져도 다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놀래면 여기까지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언제까지 오를 것 같냐? 야 천년만년 주식이 계속 주구장창 오를 것 같지? 딴 건 다 빠져도 내 거는 안 빠지고 계속 오를 것 같지? 아니에요. 시장 이길 수 없습니다. 몰빵하지 마시고 좀 남겨두시면은 리밸런싱 여기서 진행을 해서 결국 여기까지 빠졌다가 한 이 정도만 올라와도 다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끝나면 A4 용지에다가 유성 사인펜으로 쓰세요. 수성은 지워지니까. 누구야 몰빵하지 마 이렇게. 우리만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이때가 좀 작아 보이지만 미국 형아들도 좀 놀랬단 말이지. 천조국 형아들도 조금 놀랬습니다. 아이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걸 영어로 했겠지. 오마이갓 오마이갓 하면서 깜짝깜짝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엄청나게 놀랬어. 내가 안 봐도 알아. 왜 아냐면 얘네가 놀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자, 미국 친구들이 왜 그랬냐면 요게 폭락장 온다 그랬어. 그거 조금 빠지니까 아까 봤잖아요. 여기에서 요거 조금 빠지니까 또 때를 안 놓치고 폭락장 온다고 또 수많은 돈을 잃게 될 거다. 큰 돈을 잃을 거다 막 이러면서 경고를 쏟아냈어. 큰 손들이. 빅쇼트 영화 보셨나요? 드럼 치면서 숏을 멋지게 건 마이클 버리도 버블 전문가 제레미 그랜썸도 다 같이 야 이거 거품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니야 이번 하락 달라 쫄지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얘네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많이 올라서 닷컴 버블 같다 이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투자자들 수많은 돈을 잃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제가 비빌 순 없죠. 이 사람들은 엄청난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사실 뭐 저 사람들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우리가 조금 경청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게 조금 주식이 못 가고 좀 흐물흐물 빠졌어.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아크 이노베이션 ETF라고 하면 요거 뭐예요? 우리 돈나무 누나 또 서학개무의 선봉 주장 아니겠습니까? 캐시우드 누님께서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ETF죠. 이 상품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근데 빠져봤자 이게 100% 갔다가 지금 한 70% 온 거잖아.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다. 그래서 폭락장이다. 자, 두 번째는 IPOX 스펙 지수가 요게 또 스펙인데 이제 우리 스펙 합병할 때 있잖아요. 공모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규 상장할 때 합병하는 스펙 그거 말하는 건데 요게 약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변동성을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스펙 지수가 또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다 어긋난 게 아니냐. 그래서 많이 올랐다. 투자 심리 빠졌다. 고점 대비. 그러니까 버블이다. 대공황이다. 도망차.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말을 자세히 들어볼게. 그랜섬이 뭐라고 했냐면 자, 이제 주식시장은 상승장 피날레가 될 거다. 끝났다. 자, 일본 법을 기억하냐? 잃어버린 20년. 닷컴 법을 기억하냐? 98년도. 2008년에 부동산 법을 요거 모기지론 요거 내가 다 맞췄다. 너네 알지? 내가 옛날에 봤는데 1년에 마지막 1년 불꽃이 제일 셌단 말이야. 이번에 불꽃이 겁나 세잖아. 그러니까 고점일걸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의 근거가 뭐냐? 그냥 주가 매출 비율이 높다. 밸류가 높다. 그냥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B2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개인한테 돈 벌어주는 시장은 없는데 B2가 너무 많다. 이러니까 고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저는 조금 감히 비벼보자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지금 돈의 가치가 미친듯이 하락하고 있는 걸 더 간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주제해봅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통화정책 판도가 완벽하게 다르죠. 그래서 옛날처럼 달러라고 하는 아니면 그냥 단지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세계 각국 화폐 이런 것들의 가치가 일정하게 받쳐준다라고 하면 이 말이 맞지. 근데 지금 돈이 지금 1년에 5%씩 사라지는데 화폐 가치가 인플레가 미친듯이 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 돈의 가치가 빠지니까 주식이 상대적으로 올라 보이는 착시 효과인 거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밸류라든가 B2라든가 이거는 또 뭘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B2는 지금 돈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자산이 급격하게 형성이 되는 와중에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져요. 양극화가.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져서 사람들이 그걸 못 견뎌서 B2를 하는 거거든요. 이대로 있으면 정말
정말 알거지가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조금 화폐랑 중학교 때 나올 만한 이런 화폐에 관련된 이런 인사이트랑 좀 결합을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게 맞아. 연준 대차대조표랑 막 이런 것만 봐도 알지. RRP랑. 자, 그 다음에 민주식 폭락의 전조라고. 근데 이분 마이클 벌입니다. 빅쇼트 굉장히 유명한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폭락의 전조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폭락의 전조가 보이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의 폭락의 전조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상승의 전조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투기적 버블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금을 끌어모았고,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들도 월가에서도 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남아요. 유동성이 지금 미쳐 남아가지고 이 돈이 RRP 영래포에 다 몰리고 있고, 지금 미국채 10년물도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게 요거를 지금 계속 사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돈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단기 채권, 장기 채권 안 가리고 지금 다 사고 있어서 주식도 주식대로 계속 사니까 비싸지고 있는 거고, 시장의 돈은 썩어 넘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계속 찍고 있어요. 그리고 지준율도 계속 배가가 되면서 엄청나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장상에 돈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분도 지금 왜 버블이냐라고 했냐면, 테슬라, 게임스톱, 도지코인, 로빈후드 이런 거 투기 과잉 징후로 꼽았다고 하는데, 통화 정책이 이런 사회 현상을 만들기 충분하죠. 그래서 벌이의 거품론에 대한 비판도 많아요. 또 이제 저 같은 학구가 어디다 비빌 수 없으니까 또 가치평가의 대가라고 불리는 우리 에스어스 다모나란 뉴욕대 교수 형님께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과거는 미래를 보장을 하지 않는다. 시장의 위기는 결코 서로 닮아있지 않다라고 콕 집어서 빵 정조준을 하고, 벌이는 빅쇼트 이후에 은퇴했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호신이는 이 의견의 한 표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폭락이라고 했었던 근거들을 보니까 단순하게 딱 두 가지죠. 고평가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질러 이러는데, 그거 갖고는 폭락의 전조라고 사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히 사견을 얹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귀 기울여 보면서,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몰빵하면 안 되겠구나. 요거를 가야죠. 이 꼴 안 당하려면 몰빵을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것도 또 교훈을 얻으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시장 파동을 볼게요. 또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근데 요즘 코로나가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 델타 싶어서 그냥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닌 줄 알았지. 그냥 남아공 이야기인 줄 알았지 뭐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 확진자 중 지금 70%가 델타형 변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야. 그래서 델타만 가면은 좀 괜찮아지냐, 살만하냐 했더니 또 그게 아니야. 이번에는 람다가 나왔어요. 람다는 또 뭔데? 람바다야 뭐야. 델타가 지나가나 싶더니 이번엔 또 람다가 대기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무슨 시간이야? 지금 영어 시간인가요? 요게 그리스 알파벳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요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알파였잖아. 베타도 있었죠. 감마 있었죠. 지금 난리 나는 게 델타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요.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요거 4개가 우려변이 지정이에요. 그냥 우려가 된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해서 위험군으로 지정을 해 놓은 거고, 관심변이가 6종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입실론, 제타, 에타 뭐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여기까지 딱 끊었지 뭐야. 근데 지금 11번째로 람다가 나왔어요. 얘가 람다입니다. 얘가 범인이야. 지금 여기서 골칫거리가 요 델타 이 녀석하고 요거 람다 이 녀석하고 요거 2개가 지금 굉장히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관심변이로 람다가 추가돼서 또 대기 중이다. 그러면 코로나는 언제 끝나냐?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서 람다까지 왔어요. 그래서 끝나냐? 이게 아니죠. 오메가까지 갈 거라고 해요. 오메가까지. 진짜 지긋지긋하죠. 이게 지금 시리즈가 아직 완결이 안 났어. 단행본이 더 나와야 됩니다. 곧 있으면은 또 여기에서 뭐 시그마 나온다고 할 거고요. 곧 있으면 오메가 나온다고 할 겁니다. 그럼 오메가까지 나오면 딱 끝이냐? 24번째 하면 완전히 끝이냐? 그게 아니야. 지금 19잖아요. 코비드 19잖아. 이제 이게 아니라 20이 나오겠지. 21이 나올 거예요. 22가 나올 겁니다. 23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예요. 24까지. 정말 돌아버리겠어.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영국에서 지금 델타 관련돼서 조금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어요. 이게 위험한 치사율이 한 19배 정도가 좀 적다 뭐 요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스레이트가 치명률 자체가 좀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좀 덜 위험하다라고 희망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영국 공중보건국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이제 통계를 좀 내봤나 봐요. 이런 내용들에 따르면은 세상에 92,000명 중에서 델타 변이로 조금 위험하게 들어가고 있는 게 117명
17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6월 22일까지 측정을 해봤는데 92,000명 중에 117명만 치명적인 구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게 되게 치명적인 레이트로 따지면 0.1%밖에 안 된다는 거지. 원래 1.2%였는데 요게 0.1%로 확 줄은 거야.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야 코로나 요거 좀 괜찮지 않냐?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 다른 변이에 비해서 훨씬 더 굉장히 낫다. 요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험한 정도가 낮다라고. 근데 영국이 얘네가 코로나 선진국이에요. 엄청. 근데 얘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제 얘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랑 이제 공존을 선택한 나라가 있어. 누구냐 얘네는.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코로나랑 영국처럼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아예 코로나랑 같이 지내겠다라고 공존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급증을 하는데도 막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그래서 델타 변이가 유입이 신나게 되고 있는데 코로나 격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을 시켜버리고 과감하게 빗장을 열어버립니다. 이 아저씨 지금 웃고 있죠? 표정. 지금 보니까 약간 좀 별로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얼굴이죠. 어떤 나라인지 봤더니 아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면은 엄청나게 코로나 선진국이죠. 얘네가 제일 먼저 코로나 프리 선언했잖아. 야 우리는 극복했다. 근데 다시 코로나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 나서 얘네가 이제 백신도 맞을 만큼 맞았어. 더 이상 답이 안 나와. 그리고 아까 수호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알파 베타에서 오메가까지 간 다음에 코로나 19, 20, 21, 22, 23 막 이렇게 계속 시리즈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야 코로나랑 공존하자 요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세계적인 추세가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가 이렇게 하고 있냐면 싱가포르이 또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 요런 나라들이 일찌감치 접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지금 좀 요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요런 추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감기처럼 공존을 할 거냐? 그건 아니지. 이게 안타까운 소식인데 도슨의 청춘일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나봐요. 근데 여기 작가님께서 코로나 투병 중에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이래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대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코로나가 이게 말이 감기처럼 공존하자는 거지 이게 실제로 위협이 코앞에 닥쳐오면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계도 진짜 답답하지 건강도 너무 걱정되지.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직 공존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이런 사례도 있잖아. 너무 힘든데 뭔 공존이야. 빨리 잡아야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보급률이 낮아서 적어도 공존을 이야기를 하려면 영국이나 싱가포르나 그런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처럼 어느 정도 백신 접종률이 일정 밴드 이상으로 올라야 된다고 봐요.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좀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코로나를 빨리 정복을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공존하지 않고 빨리 좀 잡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 신차가보다 비싸다고 했잖아요. 이거 실제로 보셨나요? 이거 말 되나요? 410만원 비싸대. 이게 텔루라이드라는 차인데 요거 중고차가 지금 신차보다 410 비싸답니다. 미친 K자동차 돌풍이라고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건 왜 그러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격 역전이 일어났는데 진짜로 지금 작년에 마이너스 유가 때 미쳤다 했는데 지금 중고차 값이 신차 값보다 비싸요. 차 뽑으려면 지금 1년에서 1년 반 기다리라고 하죠. 그것도 기약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돼 있냐? 요렇게 돼 있어요. 미국 뉴저지에 에서 사업을 해요. 근데 한국인 기업가야. 다 A씨야. 한국인이잖아. 그러면 또 국뽕에 차오르죠. 야 우리 현차를 사야 되지 않겠냐? 이러 가서 펠리세이드 많이 알죠? 우리 좀 많이 지나다니잖아 길거리에. SUV 차량에 펠리세이드를 미국에서 살 거야. 현대차 뉴저지주 매장을 딱 찾았어. 그래서 가서 야 나와라 나 차 사야 된다. 그래서 딱 이렇게 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차를 구해줄 테니까 이제 딜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차 권장 소비자 가격에 더해서 5,000불을 더 내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고차 바로 뽑아줄게. 신차처럼 안 기다려도 돼. 그러니까 5,000불 더 내놔라. 요렇게 당당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요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요게 팬데믹 이전에는 차 깎아줬잖아. 근데 지금은 중고차를 돈을 더 내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게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랑 같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요게 같이 올라서 좀 요런 난리통 속이 또 아닙니다.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중고차 값이 실제로 이렇게 또 우리가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값보다 확실히 더 비싼 게 이게 맞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중고차 팔라고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 팔고 있는데 전 차를 안 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작년에 대출 땡겨가지고 한 몇 대 사둘 걸 막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었어요.